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기적의 건강 비법 검증 타임! 자, 지금부터 주인공의 건강 비법, 그중에서도 특별한 건강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김혜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100세 근육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기적의 주인공 조관우님이 아닌 김관우님의 일상을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주인공께서는 과거 근감소증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심한 허리 디스크 등을 앓고 두 차례 수술까지 받으셨는데요. 이후 꾸준한 관리와 또 노력을 통해서 예. 이렇게 보다시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건강한 몸의 소유자로 도대체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진짜 이분은 이 근육을 오픈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옷이 없으세요. 근육이 정말 좋으신데 근육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숨 쉬는 거, 또 음식을 먹는 거, 또 심장이 뛰는 것까지 모두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 때문에 된다는 거죠. 네네. 이런 근육이 급속히 감소됐다,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각종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기 쉽겠죠. 그렇죠. 인생 100세 시대에 늘어난 노년기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려면 네. 적극적인 근육 관리가 이제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하루 종일 이 김관우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뭐 프로답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비법 2가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자, 이거 아까 춤 아닌가요? 아직 두 번째 댄스로- 댄스로빅. 댄스로비. 네, 맞아요. 주인공의 첫 번째 비법은 흥미 쑥쑥, 몸매 탄탄, 댄스로비입니다. 댄스로빅. 네, 댄스로비. 예. 주인공께서는 이제 댄스 동작 스텝을 응용해서 음악에 맞춰서 운동하는 그 댄스로빅을 즐겨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댄스로빅은 운동의 즐거움도 있고 또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신을 사용하는 근육 이름은 체지방 연소에도 또 효과적이고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댄스로빅을 활용해서 네. 유산소 운동 예. 또 무산소 운동을 병행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 경우 운동의 강도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고요. 네. 근육량 증가,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주인공의 건강관리 비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팁은 바로 근육 기지개 켜기입니다. 근육 기지개 근육 켜기요? 기지개 켜기. 아, 근육이 기지개를 켜요. 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네. 근육 기지개요. 네. 네. 양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요. 쪼그려 앉으신 다음에 네. 기지개를 켜듯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올리면서 발끝으로 서기. 이러고 10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예. 이 복부 근육이 이제 굉장히 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쪼그려 여기서 앉은 쪼그려 상태에서 앉아서 이렇게. 네, 손바닥 짚고 네. 일어납니다. 기지개 펴듯이 쭉 해서 천장에 닿듯이 그리고 까치발 10초 유지하기. 으라차차 하고 배 힘 주셔야 돼요. 약간 현기증 난다. 예, 쉽지 않죠. 굉장히 이 전신 근육을 진짜 그러니까 다리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진짜 다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전신 근육을 골고루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주는 동작은요. 근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체형 균형의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또 기초대사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야, 이거 자세가 좋으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 안정적이에요. 사례자님은 진짜 네. 역시 아니, 바닥에다가 뿌리를 받고 계신 것 같아, 느낌이. 해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네. 예, 진짜로 몸 전체가 쫙 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시원한 느낌은 있네요.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렵진 않으니까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두 번째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주인공의 두 번째 특별한 비법은 뭘까요? 짠! 아하. 단백질이네. 산양류 단백질. 주인공께서는 평소 이제 근육 관리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죠. 예, 산양류 단백질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섭취해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유래가 깊습니다. 예,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까지 들어있어서 미국 의학저널에서는 이제 완전한 식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네네.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산양류에는 이 단백질 성분이 풍부한데요. 네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유와 산양류를 놓고서 단백질 함유량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를 봤는데요. 네네네. 100g을 기준으로 모유에는 1.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산양류에는 모유의 3배 분량인 3.6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단백질 함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단백질의 농도 또한 모유에는 1006mg, 산양류에는 1725mg으로 산양류가 조금 더 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산양류에는 단백질의 함량도 높고 농도 또한 진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단백질을 좀 더 잘 보충해 줄 수가 있고 또 근육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근육 그러면은 단백질 이렇게 매칭을 시키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근육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단백질은 근육, 뼈, 네. 인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또 단백질 속에 필수 아미노산, 류신 이런 등은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은 줄고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1kg당 약 한 1g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의 경우에는 네.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를 그 음식으로 채우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남성은 47.9%, 네네. 또 여성은 60.1%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네.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절반 이상이 예.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예. 거고 그렇다면 이 권장 섭취량을 채우려면 예. 어느 정도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60g의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려면 예, 예. 앞에 보이는 우유 1.7리터, 예? 슬라이스 치즈 13장, 13장 또는 두부 3모를 드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예. 먹어야 되는 거야. 예. 예. 야. 이외에도 고등어 5토막, 아, 쇠고기 등심 295g, 아니 달걀 5개. 그러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을 먹어야 된다고요? 네, 하루 섭취량을. 더욱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음식을 매일 섭취해야 돼요. 매일. 매일이요? 매일. 아우 지겨워. 근육 생성과 신진대사에 쓰이고 남은 단백질은 체내에서 저장되지 않고 간에서 분해돼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산양류 단백질과 같은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 또한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에 단백질과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모유에 좀 가깝고 모유의 단백질과 분자 구조 또한 이제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소화라든지 흡수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우유를 마시면 설사한다. 이거 이제 뭐 유당불내증인가?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런 분들도 산양류 단백질을 권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보통 우유를 드셨을 때 속이 좀 더부룩해지거나 또 배가 끓는 듯한 부글부글대는 듯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유당의 분해를 방해해서 흡수를 저해하는 우유 속의 알파S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유와 산양류의 알파S1 카제인 함유량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유에는 1리터당 12에서 15g 정도의 알파S1 카제인이 들어있었는데 산양류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0.9에서 7g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 둘의 이제 우유와 산양류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2개의 그릇에 각각 산양류, 우유를 준비해뒀습니다. 네. 그래서 산양류와 우유에 각각 이제 식초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그 저어줄게요. 일반 우유죠? 네.
몽글몽글해지는 건가? 그쵸. 뭔가 뭐가 생기고 이렇게 있고. 덩어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릇을 비워서 이제 남아있는 모습을 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유가 들어있는 그릇을 한번 비워보도록 할게요. 아, 그냥 덩어리가 됐네요. 뭐가 좀 보입니다, 있죠. 보입니다. 예, 그렇죠. 마치 그 저 벽지에 붙이는 풀처럼 됐습니다. 그렇죠. 걸쭉해졌네. 덩어리가 많이 뭐가 지고. 있어요. 근데 산양유가 들어있는 접시를 한번 볼게요. 아, 그냥 이 정도면은 뭐 말끔하죠? 깔끔하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반면에 산양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왜냐하면 알파S1 카제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쉽게 소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단 이제 이런 해당 실험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우리 몸에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덧붙이자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우유와 모유, 산양유를 섭취를 했을 때 단백질 분해 장소인 소장까지 도달률이 우유는 75%, 또 모유는 77%, 산양유는 83%로 산양유의 도달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근육과 이 다이어트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산양류 단백질 섭취하면 예. 다이어트에 도움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산양유에는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중세 지방산이 들어있다는 거고 중세 지방산은 체내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양유에 함유된 중세 지방산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용 쥐에게 45일간 산양유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고밀도 지단백질 HDL이죠. 이게 증가했고 혈액 속 저밀도 지단백질인 LDL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실험 결과는 실험 조건 및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면역력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요즘 시기가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죠. 특히 산양유에는 면역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좀 들어있다는 거죠. 유해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유익균 증식을 돕는 올리고당을 비롯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유해 물질을 없애는 면역 글로불린 성분, 또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천연 면역 물질인 뉴클레오타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좀 줍니다. 제가 좀 덧붙여 드리자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노화된 세포에서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있었고 반대로 젊은 세포에서 봤더니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중단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노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뉴클레오타이드가 원활하게 생성만 된다면 우리 몸속의 세포의 젊음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이러한 실험 결과는 실험 조건 및 또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 엄청 동안이시잖아요. 그게 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 밖에 뭐 저희가 산양류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나? 산양류 단백질은요, 간암의 심각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간암을 앓는 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5ml씩 산양류를 투여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간암의 위험도도 좀 개선됐었고 또 체중 감소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단 실험 조건 및 대상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양류뿐만 아니라 산양류 단백질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 4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적정량을 조금씩 나누어서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또 유제품 알레르기 있거나 또는 이제 고칼슘 혈증, 또 신장 질환, 콩팥이죠. 그쪽 문제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산양류 단백질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서머리 해주시죠. 네.
그중에서도 기억해 두면 좋을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알파 S1 카제인은 적고 베타 카제인은 풍부해서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네, 아유,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